근데 결핍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선천적 결핍 있고요. 후천적 결핍 있어요. 내가 그때 이 결혼을 안 했더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닌데 나는 이제 외롭게 살다가 고독사 할 거야.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저는 여름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시골에 놀러 왔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결핍에 대해서요. 결핍. 자, 우리는 누구나 결핍이 있어요. 저도 물론 결핍이 많은데 저의 결핍은 뭘까요? 저는 돌싱이니까 남편이었고요. 남편이 결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시력이 나쁘다는 점도 결핍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저는 결핍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반대의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갖고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결핍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요, 이상하게도 가진 것은 몰라요. 내가 뭘 갖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 그리고 결핍에만 꽂혀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만 꽂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요, 그거를 크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거기에 한번 꽂히면요,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내가 갖고 있는 결핍은 1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혼자 막 100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100, 1000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제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30대, 지금으로부터 7년 전, 그때 제가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을 때 제가 왜 우울증에 걸렸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답은 하나예요. 결핍에 꽂혔던 거예요. 그때 저는 제 삶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행복한 가정, 제가 결혼을 해서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던 행복한 가정이 되게 어렵게 됐고 더 이상 배우자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럼 저는 이제 이혼을 해야 되잖아요. 이혼이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혼이라는 걸 선택했을 때 나는 이제 결핍이 되잖아요. 나는 이제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건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그 고정관념 있잖아요. 가정의 구성원, 엄마, 아빠, 자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가정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저한테는 결핍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결핍에 꽂혀서 나한테 이런 없어도 됐었던, 그러니까 여러분, 결핍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선천적 결핍이 있고요. 후천적 결핍이 있어요. 선천적인 결핍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후천적 결핍에 비해서. 근데 후천적 결핍, 내가 예를 들어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건데 예를 들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것을 잃게 됐을 때,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을 후회한단 말이에요. 저를 예를 들어보면요, 저의 가정은, 저의 부모님은 되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셨어요. 저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고 가정에 있어서 저는 결핍이란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결혼을 했고, 제가 선택한 거죠. 제가 선택해서 결혼을 했어. 근데 얘랑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결핍이라는 거를, 나의 가정, 내가 만든 가정은 이제 결핍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결혼을 얘랑 해서, 잘못된 결혼을 해서 이렇게 됐어. 그럼 그 선택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핍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어려워요.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내가 그때 이 결혼을 안 했더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나한테 이런 결핍은 안 생겼을 거 아니야. 다른 예를 들어보면 내가 어떤 사고가 나서 신체 기능이 손실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 사고 난 순간으로 가서 내가 그때 내가 그 시간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뭐 차를 타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나는 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 나한테 지금 이런 결핍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게 자꾸 과거를 회귀하는 거죠. 과거에 대한 후회. 그렇게 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후천적인 결핍은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이 결핍이란 게 저를 사례로 들어볼게요. 제가 7년 전에 우울증에 빠져서 내가 갖고 있는 그 결핍에 꽂혀가지고 결핍을 막 크게 만들어서 1밖에 안 되는 결핍을 100으로 만들어서 결국 우울증에 빠져서 제가 10개월 정도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요. 잠도 못 잘 지경이었거든요. 저는 그 느낌을 알아요. 우울증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거든요. 이 무언가 몸을 짓누르는 기운이 있어요. 그 되게 기분 나쁜, 무언가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운 때문에 저는 잠도 자지 못했었는데, 자, 그때로 돌아가 봐요. 7년 전에. 저는 그때도 여전히 변호사였고요. 여전히 군 법무관이었고요.
여전히 우리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은 여전히 건재하게 저를 지지해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건강했어요. 우울증만 빼면.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 그 결핍이 내가 이제 이혼이란 선택을 해서 갖게 될 그 결핍. 온전한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온전한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지 못한다는 그 결핍은요, 크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닌데 나는 그거를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확대 재생산이 막 되면서 그 선택을, 이런 결핍을 이끌게 만든 그 선택의 순간으로 자꾸 가서 과거로 회귀,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지죠. 난 이제 살 수 없어. 난 이제 외롭게 살다가 고독사 할 거야. 라는 생각. 그래서 현재를 살 수 없어.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건은요,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핍에 꽂히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자신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내가 가진 결핍에 꽂히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사실이 그게 아닌데 본인이 사실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본인이 거기서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 내가 가진 자산이 뭔지를 평가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결핍은 그다지 큰 결핍이 아니에요. 복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걸릴 일이 없어요. 상실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상실. 우리 인생은 잃어가는 과정이에요. 다 잃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없어지는 게 삶이에요. 삶이라는 거는 이별과 상실의 연속이고요.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엔드 스테이트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 그게 인생이에요. 불사의 삶을 꿈꿨던 진시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결핍이 없는, 여러분의 결핍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요. 결핍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에 주목하세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또 결핍이 되는 거거든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나의 결핍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면요,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시다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결핍에 너무 큰 가중치를 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누구세요? 이케아가 나는 그걸 해갖고 약간 바지락 거 가만히 여기 그게 안 되지. 들어가? 괜찮아? 안 괜찮아? 응. 어디가? 성형 코트 딸. 또 잠갔어. 문만 다 닫아놔. 안 열리게.